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제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랑과 성의 의미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요. 다음 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여러 윤리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사랑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 얘기했었던 중요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에릭 프롬은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이제 네 가지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보호한다는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보호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사랑하는 부부들끼리도 이런 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보호의 특성이 이제 잘 드러나죠. 다음 책임을 진다는 것.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요구가 있겠죠. 뭐 해달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존경한다.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죠. 부모가 이제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서로 그렇습니다. 뭐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면 늘 싸움이 터지죠. 존경이 없다면 책임이라는 것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어떤 존경이 없다면 자식을 이제 지배하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존경이 없다면 뭐 이 여자는 내 거다, 이 남자는 내 거다, 뭐 이런 식의 소유욕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 이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이제 가능한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에릭 프롬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제 수능에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성의 가치. 자, 성의 가치. 이게 이제 뭐 영어로 번역하면 뭐 섹스가 되겠죠. 생식적 가치가 있다. 섹스를 통해서 이제 종족 보존, 이제 아기를 낳고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아기가 낳고 또 이 애들이 또 결혼해서 또 낳고 이렇게 종족이 이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종족 보존의 그런 성향 속에서 이런 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가치를 이제 강조하는 게 자연법 윤리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죠. 종족 보존. 다음에 이제 성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쾌락이 있습니다. 어떤 감각적 쾌락이 있어요. 그런 것을 충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손을 만지고 그다음에 이제 키스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은 분명히 이런 거 있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이런 성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존중하고 배려해야 돼요. 이제 너무 이제 쾌락적인 가치 어떤 것에 이제 몰두하다가 이런 게 이제 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소중합니다. 인격적인 가치를 지녀야 된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 가치가 골고루 서로 조화롭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느 하나의 가치, 뭐 생식적 가치만 이제 추구한다든지 혹은 쾌락적 가치에 너무 매몰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은 인격적 가치만 매몰돼서 쾌락이나 이런 생식에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것도 약간 조화롭지 않은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보수주의 입장, 가장 옛날 입장이죠. 예. 성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이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다음은 야, 이젠 사랑하는 사이니까 성적 관계 맺는 게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제 중도주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이제 뭐 사랑이 없더라도 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서로 동의가 되면 하는 것, 성관계를 맺는 것, 이런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느 입장입니까? 다음,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차별, 다음 성의 자기결정권, 성상품화. 자, 우리가 이제 영어 교과서를 보다 보면 많이 나오죠. 이제 섹스와 젠더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모의고사 감독할 때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요 단어가 이렇게 나와서 구분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연적인, 여러분 응액하고 태어났을 때 남성으로 태어나느냐 여성으로 태어나느냐, 그것을 이제 성이라고, 자연적인 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그 나라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여성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젠더라고 합니다.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부아르라는 이제 프랑스의 여성이 언제 활동했었던 사람이냐면 뭐 2차 세계대전 뭐 그쯤 활발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페미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성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만들어진다. 젠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으로 만들어지면서 평등하지 않고 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지금의 여러 가지 이제 페미니즘의 그런 운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성차별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를 이제 우리는 유리천장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장 위로 여자들이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이렇게 승진하잖아요. 근데 승진하다가 어느 곳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분명히 보이는데 유리 그냥 넘어서 보이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아, 보니까 여기 천장이 있었구나. 유리로 만든 천장.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유리천장. 이제 여성들이 이제 차별받는 것.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만큼 차별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지수가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이 유리천장 어찌됐건 성차별이 별로 없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차별이 심하다라는 게 이제 나오죠. 자, 성차별의 극복.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연히 이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겠죠. 뭐 조선시대 후기 남자 중심의 뭐 그런 관점을 얘기하면 꼰대가 아니고 완전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요새는. 동북고 학생들 이제 잘 성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성의 자기결정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적인 행동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결정권을 이제 남용했을 경우에 나 이거 너하고 뭐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동의도 없이 너무 남용하다 보면 성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콩밥 드셔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 남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상대방이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겠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다음에 이제 성적 수치심도 이제 유발시킬 수 있고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이제 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것. 꼭 이제 성의 앞에 성이라는 게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제 존중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네. 근데 특히 이제 앞에 성의 그런 권리들을, 자기결정권을 이제 침해하는 경우는, 콩밥 드셔도 아주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심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누리면, 아까 얘기했죠. 이런 성의 자기결정권을 잘 누리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를 느낄 수 있겠죠. 이런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최상의 어떤 윤리적 행동,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성의 상품화 문제. 자, 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상품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건 성의 자기 결정권 아니냐? 야, 나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혹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게 이제 광고에 많이 사용되죠. 광고에. 딱 보면 되게 섹시한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나 남자의 어떤 근육, 여성의 어떤 육체를 이제 묘하게 드러내면서, 은근하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눈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성상품화인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광고들이 있는 거죠. 이제 반대로 그렇게 상품하면 성의 가치가 훼손이 된다. 어떤 인격적 가치가 훼손이 된다. 다음에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남자, 광고에 나오는 여자처럼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묘한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칸트 윤리 입장에 의하면 그런 인간의 성을 도구화해갖고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반의 입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요거 논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성에 대해서 크게 이제 사랑과 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 성차별, 성의 자기결정권, 성상품화에 대해서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질문의 형태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